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재명 정치생명 끝났나? 살 길은? 네,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어요. 하지만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은 거죠. 앞으로 이 이탈표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된 내부 갈등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 또 검찰의 공격, 또 뿐만 아니라 계속 기소, 또 체포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치 생명이 이대로 가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여당 후보로 나와서 실패하고 나서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이 됐고 또 당대표가 됐고 여기까지 큰 방어막을 형성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큰 방어막이 없는 거죠. 이 당대표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을 이대로 계속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부에서는 박지원 출당 청원 5만 명이 돌파됐다 이런 거 자체가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5만 명이 돌파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성호 이재명계 정성호는 동의 안 한다. 박지원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은 국힘과 달라야 된다. 네, 이 지금 당 내에서도 바른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거죠. 이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도 지금 윤핵관 체제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금 100% 전대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석연 법제처장이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죠. 이거는 이제 윤석열 지금 정부와 더불어서 국힘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거기도 지금 망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자유민주주의자, 저는 자유민주주의자고 저는 자유시민으로서 이제는 좀 뭔가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자기 당 또는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체포 용인해준 의원들 현근택 표결을 밝히고 평가받아라 이렇게 몰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반대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찬성할 수 있는 거건데 이 사람들을 적대시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조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막아내는 목소리가 없다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국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어떤 그 보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가 이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재명 가결 정의당에 정의 쌈싸 개에 처먹여주는 찌질당이다. 야당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네, 지금 정의당은 정의당 입장대로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적대시하는 문화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이재명 소추안 처리 직후 지도부와 저녁 회동을 했는데 이탈표 성토가 오갔다. 네, 뭐 이탈표 성토가 오갈 수도 있지만 반성의 목소리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정청래는 눈물나게 미안하다. 홍준표는 참 보기 딱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노웅래 체포한 때보다 반대가 적었다. 이재명 상처뿐인 승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고민정은 무더기 이탈표의 부결자만 지도자에 대한 경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 네, 이 고민정도 정치를 할 때 이 편가르기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반성. 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끝났다. 정치적 사형 선고. 네, 야당에서는 무더기 이탈 방긴 저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온 거예요. 네, 위험한 순간이 왔고 수박이세요, 색출나선 개딸들 이런 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찍힌 의원은 나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데 이게 정치 문화가 이게 잘못된 문화인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이 대표가 지금 현재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살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이제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아예 확실한 이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이걸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밝히는 거예요. 자신이 당당하다라면은 무죄를 밝혀야 되고 자기 측근들이 구속됐는데 그 측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목표 아닙니까? 대통령 목표다 그리고 뭐 당대표 목표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목표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대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후보인데 그렇다라면은 당대표 난 내려놓겠다. 그리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무죄가 다 밝혀지게 되면은 그때는 정치 생명이 부활하고 더 크게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힘 편도 아니에요. 저는 국민 입장에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명확하게 모르죠. 네, 명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검찰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재판에서 가려야 할 문제고 그 재판 우리나라 이 법정이 공정하게 서야 되는 것이고 불공정하다 그러면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특검을 통해서 공정함으로 밝혀야 할 그러한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이 이대로 가면 끝나가는 거예요. 계속 당대표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이 당대표로서 계속 방어막을 쌓고 계속 재판받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도 망하고 민주당도 망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당도 분열되고 국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대표를 딱 내려놓고 이제 나는 철저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리고 나는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무죄임을 밝히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작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것이 살 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 놓친 거죠. 이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 내지 못한 것은 크게 놓친 부분이고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살 길은 당대표 내려놓고 계속해서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화려하게 부활될 수 있는 거죠. 뭐 아직 대선이 꽤 남았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아주 위험해지게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민주당 분열의 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분열의 시간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버티고 있을수록 이재명 대표의 이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힘도 마찬가지죠. 네, 국힘도 윤석열 윤핵관 체제로 이대로 김기현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끌고 간다? 거기도 망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고 국민들의 진정한 상식 그리고 국민들의 진정한 공정이
반영되는 그러한 정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발전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자유와 공정과 상식도 꽃피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